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움 TV입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 위반, 제척 기간의 도가, 그리고 또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도 하지요. 통지 의무는 보험 가입 후에 보험 기간 중에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도 하지요. 이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보험에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할 때 그리고 보험 가입 후에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면서도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만큼 분쟁도 많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하였다가 제척기간, 보통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라 그러죠. 제척기간 도가 후에도 그 고지 의무 위반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통지하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발생 시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위반 사유로 계약 해지하고 보험금 부지급하거나 비례보상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고요. 결론은 우리 법원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계약 해지할 수 없고 비례보상 또는 보험금 부지급할 수 없고 전액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난해하죠. 사례를 얘기하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한다는 사실을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고지 의무 위반한 채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 의무 제척 기간인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도가 후에도 우리 피보험자인 고객은 보험회사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 시에 이런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 제척 기간인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척 기간 도가 후, 그 후까지 우리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해지 및 부지급 또는 비례보상 할 수 있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역시 피보험자의 지급도 마찬가지죠. 이 사무직 또는 회사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가 실제로는 건설 작업장에 작업하는 인부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이런 경우 우리 보험 약관과 상법을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통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선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상법 제651조와 보험 약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고지해야 될 사항을 고지해야 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부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를 우리가 소위 법률용어로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네이버 백과사전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또는 행사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정한 기간 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이치입니다. 결국은 보험회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해지권이죠. 해지권. 보험계약 해지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된다는 이 얘기고요. 왜 이러한 제도, 제척기간 제도가 인정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일정한 권리를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시키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적인 불확정성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법적 불확정성을 해방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제척기간 제도가 법률적으로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고지사항은 질문표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통지 의무인데요. 통지 의무도 상법과 보험약관에 봐보면은 상법 제 652조와 보험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시에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라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때는 비례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지해야 할 사항은 대표적으로 통지해야 될 사항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또는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든지 전동 킥보드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보험회사에 통지하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사무직이었던 사람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무직이었던 사람이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 기간 중에 건설 현장 작업자 등의 이제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달라는 얘기죠. 또는 보험 계약 체결 시에 타지 않던 오토바이를 보험 계약 체결 후에 보험 기간 중에 오토바이를 타거나 사용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통지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제도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년 올해 2월 2일 선고됐던 사건인데요. 2022 가합의 10388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2011년 6월 27일 날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25일 날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도 7월 14일 날 해당 피보험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못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였던 사안인데요. 그리고 한 4년 지났죠.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죠.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도과되었으니까요.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고도장애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고도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회사는 왜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비례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안이 다투어져서 법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법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하나는 고지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우선 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시에 이미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 체결하였다는 사안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였고요. 하지만 제척기간이 3년 도과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는 불가하다라고 설치하였던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보험 가입 후에도 계속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던 사안인데 보험 가입 후에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 후 보험 기간 중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않던 사람이 보험 가입 이후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보험 가입 이전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던 사람이 보험 가입 후에도 계속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사안은 사고 발생 위험이 여기 보험가입 전과, 보험가입 후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또 이미 존재한 위험, 오토바이 운전, 이미 존재한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에게 고지 의무 외에도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통지 의무를 또 적용한다면은 상법 651조 고지 의무에 따른 제척기간 규정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치하면서 통지 의무에 해당하는 위험은 보험 가입 후에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설치하면서 전액 비례보상이 아니고 보험금 전액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두 번째 사례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작년이네요. 2022년 11월 30날 선고했던 사안인데 2021 나의 61989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직업 변경이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2000년 7월 2일 이후부터 해당 피보험자는 계속적으로 용접공 직무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상해급수 상급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10월 7일 날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정기 장비 조립은 상해급수 2급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후,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도과가 되었죠. 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보험회사에 용접공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에 그라인딩 용접 작업 중에 좌안 안구가 파열되어서 실명이 되었겠네요. 장애보험금 청구했던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왜 전기장비 조립원으로 고지하였다가 용접공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 직업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 직업 통지 의무 위반 주장하며 보험회사는 비례보상을 주장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역시 판단을 하는데요. 하나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에 용접공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장비 조립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설치하고, 두 번째,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우리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부터 용적공을 수행을 하였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계속 용적공을 수행했던 자인데 보험 가입 후에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었다 할 수 없다라고 설치하면서 결국은 이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에도 용접공이었고 보험 가입 이후에도 용접공이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과 보험 가입 후에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치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더불어 또 통지 의무 대상인 직업을 제척기간 도가 후에도 다시 통지 의무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고지 의무 대상인 직업을 제척기간 도가 후에도 다시 통지 의무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척기간 제한 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치하며 비례보상이 아닌 보험금 보험금 전액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전주지방법원 2015년 3월 11일 선고했던 사안인데요. 2014 가단의 3284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2004년 5월에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운전하고 사용하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2007년 4월 19일 날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어떤 사유인지는 몰라도 오토바이 운전 및 사용한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다가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척기간 도가 후 한 7년 됐네요. 7년 도가 후에 제척기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도가 후에도 오토바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안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은 채 2014년 5월 3일 날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던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왜 오토바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비례보상을 주장했던 사안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 법원은 역시 고지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고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시에 고지의무 위반했던 것은 인정되나 제척기간이 도가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계약 해지 불가하다라고 설치하고 통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전부터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고 보험 가입 후에도 계속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보험 가입 후 보험 기간 중에 오토바이 운전이라고 하는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설치하면서 이 사안에서 피보험자의 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또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척기간,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 제한 없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효과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반대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보험계약 해지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바 부당하다라고 설치하면서 비례보상이 아니라 전액 보험금 지급하라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저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